멀쩡한 스크래처 놔두고 자꾸 다른 데다 스크래칭하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이불, 가방, 소파, 의자, 가구까지 죄다 긁어서 그래 그냥 너 써라 하고 포기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고양이의 파괴적인 스크래칭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톡톡 채널의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고양이의 스크래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스크래칭을 왜 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사실 이 스크래치는 고양이 입장에서는 정상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될 때는 고양이가 스크래칭 하는 대상이 부적절할 때거든요. 한마디로 스크래처가 아닌 곳에 발톱을 자꾸 긁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양이는 발톱을 이용해서 어딘가를 자꾸 긁는 이 스크래치 행동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동물이거든요. 환경을 탐색하거나 놀이를 할 때도 하고, 발톱을 날카롭게 관리하고, 시각적, 후각적 신호를 남겨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사용합니다. 마치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처럼요. 이런 스크래치 행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유지 행동이고, 고양이한테는 이걸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발톱이 없는 고양이들도 스크래칭을 합니다. 같은 장소를 하루에 최대 6번까지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후각적 신호의 강도를 높이는데요. 정상적인 스크래칭을 할 때는 고양이가 편안하고 좀 장난스럽게 하기도 하고, 발톱을 긁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다양한 시간대에 하는 편이고요. 다른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을 때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의사소통의 신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다른 고양이가 있을 때 스트레스 상황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스크래칭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도 해요. 관절이 좀 불편해진다든지 활동이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발톱이 탈각이 잘 되지 않아서 패드에 박히고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톱 체크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스크래칭이라는 정상적인 행동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과도하거나 다른 대상에 행해질 때 문제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부적절한 스크래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스크래칭은 정상적인 스크래칭에 비해서 스크래칭 하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하는 중에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기도 하고, 고양이가 많이 울면서 스크래칭을 하기도 하고 좀 고통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스크래칭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관심 갈구 행동. 고양이가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 스크래칭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 간식이나 보호자님의 관심 이런 걸 계속 갈구하는데도 얻지 못했을 때 고양이가 좌절감을 겪으면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호자님이 근처에 있을 때 주로 이런 행동을 보이고요.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거나 어떤 반응을 주면 강화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행동. 고양이가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를 장기간 겪었을 때 과도하고 부적절한 스크래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에 의한 전위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위 행동이란 원래 그 행동이 다른 목적이 있는데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게 그 행동을 갑작스럽게 또는 과도하게 하는 그런 행동 문제를 말합니다. 이게 심하면 강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세 번째, 분리불안.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만 가구나 이불이나 이런 곳에 과도한 스크래치를 해놓는다 라고 하면 분리불안, 분리공포와 같은 분리 관련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고양이 사이의 문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고양이랑 살고 있을 때 스크래칭이 좀 늘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스트레스로 스크래칭이 좀 늘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심해지고 스크래처가 아닌 곳에 자꾸 스크래칭 문제를 유발한다면 사이가 너무 안 좋거나 갑자기 관계가 달라졌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크래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문제 행동을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대체 행동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고요. 처벌이나 훈육을 통해서 교정을 한다기보다는 보상을 활용한 교육에 기반한 행동 교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크래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고양이가 좋아하는 스크래처 사용하기.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말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고양이마다 좋아하는 형태, 질감, 그리고 심지어 스크래처의 방향까지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 근처에 썼으면 하는 스크래쳐를 배치를 해 주시고요. 특히 고양이가 자고 일어나면 스크래칭을 하는 성향이 있고 또 놀기 전에 스크래칭을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쉬고 노는 장소에 스크래쳐를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만약에 그 스크래쳐 근처를 알짱거리거나 스크래쳐에 발을 갖다 대고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간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캣닙이나 맞다따비를 스크래쳐에 뿌려두시면 사용하는 걸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고양이가 그 스크래쳐를 썼으면 하는 마음에 고양이를 들어서 억지로 그 스크래쳐에 갖다 놓으시면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문제 장소 보호하기. 고양이가 스크래쳐 아닌 곳을 지금 발톱으로 긁고 있다면 그 부분을 일단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는 고양이가 그 장소를 좀 기피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곳을 커버로 좀 덮어두고 물수건이나 양면 테이프 같은 걸 사용해서 고양이가 그 장소를 스크래쳐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때 불쾌감이 좀 들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장소에다가 저희 펠리웨이 같은 페로몬 스프레이를 뿌려두면 그곳에 굳이 후각적인 신호를 남기기 위해서 스크래칭을 할 필요성을 줄여줌으로써 문제 행동을 좀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썼으면 하는 스크래쳐에는 펠리웨이를 뿌리면 안 되겠죠. 뭐 이런저런 방법이 다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일단 문제 장소의 접근 자체를 막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발톱 손질. 집에서 발톱 손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양이가 스크래칭을 함으로써 발톱이 탈각이 되고 날카로운 발톱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발톱을 잘라줄 때도 이런 탈각을 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스크래칭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발톱이 날카로우면 아무래도 더 손상 정도가 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크래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고양이가 스크래처 말고 다른 곳에 심하게 스크래칭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뭐 거기를 계속 스크래처로 써도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면 이걸 굳이 문제로 삼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고양이들은 스크래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크래칭을 하기 편한 곳에 정상적인 본능적인 행동으로서 스크래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끼는 뭔가 비싼 물건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리고 고양이가 그곳을 사용하면 좀 위험한 곳이라든지, 그렇다면 그곳 대신에 적절한 스크래처를 쓸 수 있게 저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동 문제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절대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만약에 우리 고양이한테 부적절한 스크래칭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시면 무작정 혼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병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또 조언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